페이지 203페이지 방수 및 방석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 및 방석은 잘 안 냅니다. 방수 위주로 출제된다. 자, 방석은 지금까지 총 문제가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다 시방서에서 딱 2번 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수 및 방석공사는 뭐 2문제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 문제는 개별적인 방수를 내고 하나는 종합 문제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그래서 앞전에 한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찾는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방수가 잘 되는 데서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데 윗집에서 물이 줄줄 새가지고 물이 위에서 뚝뚝 들거나 아니면 어디 됩니까? 천장에 이렇게 물이 적시게 곰팡이 피우려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방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나오죠. 그래서 이 재료상 분류성 이거는 이미 한번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멤브레인 방수 있죠. 멤브레인 방수에 대해서 정의 좀 기억해 놓으세요. 멤브레인 방수라는 것은 멤브레인은 피막 방수라고도 합니다. 피막 방수 또는 멤브레인 방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그래서 멤브레인 피막 방수는 불침투성층의 이 방수층을 형성시켜서 쉽게 보통 다른 재료로 덮어 씌워서 방수 공사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는 종류가 아스팔트 방수예요.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지를 덮어 씌워야 되거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나 아스팔트 방수가 너무 다층이다 보니까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를 만들어요. 시트지를 부착해서 방수하는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나 아니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또는 개는 뺄 수 있고 고분자 시트 방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막 방수 종류들이 많아요. 도막 방수는 예를 들어서 우레탄 도막 방수부터 해가지고 에폭시 도막 방수,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레탄이나 또는 에폭시 이런 도막 방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방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아스팔트 단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트, 도막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방수다? 멤브레인 방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방수 바탕은 간단하게 아직 시험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탕의 종류가 1, 2, 3 나오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기타하고 지하 외벽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지하 외벽을 잘 기억하면 돼. 지하의 외벽은 자 이렇게 있으면 토합을 흙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죠? 토합도 받고 지하수가 있으면 뭐도 받는다? 지하 수압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 외벽은 튼튼해야 돼요, 안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제일 일치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누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만 한다? RC는 뭐를 RC라고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 그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 위에다 해놨잖아. 저 위에 상단에 보면 그 기억이 해놨죠? 그 철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보강된. 그래서 레인포스트에 R자 따고요. 콘크리트에 뭐 땄다? C자 딴 거예요. RC조가. RC조 하면 이게 뭐다? 바로 철근 콘크리트 RC 하면. RC.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PC나 ALC 나오죠?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고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PC라고 하고 ALC 패널은 바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입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고. 자, 그러면 다른 데는 RC든 PC든 ALC든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만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하 외벽만 방수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RC,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 이겁니다. 다른 데는 물만 방수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해야 됩니까? 예, 토화까지 받아버려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물은 저거잖아요. 일반 물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새는 거고, 맞죠? 전부 다 그런 개념인데, 지하에는 수압도 가지죠, 맞죠? 압력을 가지죠, 물이.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그래서 방수 바탕에서는 요거를 잘 기억한다. 방수 바탕에서는 RC든 PC든 ALC든 다 되는데, 뭐의 경우는 지하 외벽은 RC만 되고 PC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PC하고 경량기포 ALC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 외벽은.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것만 딱 체크하면 이제 혹시나 해서. 자, 그리고 204페이지 바탕 형상 나오죠? 바탕 형상은 우리가 알아둘 거 2번에 식기 올림부. 자, 옥상에 가면 난간벽이나 아니면 펜트하우스에 돌출부가 있어서 식기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식기 올릴 때, 이때 재물 마감 체크하세요. 식기 올리고 PC 바탕은, RC 바탕은 뭐다? 재물 마감. 재물 마감은, 이게 재물 마감입니다. 자기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게 재물 마감이에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있죠? RC 자체가 마감인 거야. 그래서 재물 마감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마감? 재물 마감. 그래 다른 걸로 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5번, 6번을 공부해요. 5번, 6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탕 형상에서는 5번하고 6번을 공부하는 거예요. 5번, 6번.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옥상 바닥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가 단차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수평인데 잘라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굽는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굽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모서리가 된다? 오목모서리. 여기가 오목모서리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오목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모서리? 볼록모서리가 돼? 예, 볼록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볼록모서리인 겁니다. 근데 오목모서리 부분은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야 다른 방수야, 아스팔트 방수야 이외의 방수야,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게.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얘는 삼각형으로 하고요. 옛날에 이것이 옛날엔 이게 둥근 면이었거든요. 옛날 시방수는. 그런데 지금은 삼각형입니다. 이외의 방수는 직각으로 하는 거예요. 직각. 자, 왜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으로 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잖아요. 아스팔트 층이 방수층이 8층, 10층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스팔트 펠트 루핑 방수지를 3겹이나 4겹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공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죠? 직각으로 하면 꺾입니다. 잘 부착, 아스팔트가 잘 부착도 안 될 분들은 8층, 10층 계속 공사해야 되는데 잘 안 부착돼요. 그리고 꺾입니다. 그게 펠트나 루핑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삼각형으로 처리해요.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아니고 이 바탕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직각이 있고 이렇게 바탕 정리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요렇게 해주라, 이게. 그러면 여기 무슨 형 돼요? 삼각형 되죠? 요렇게 처리해 주라. 여기 뭐다? 삼각형 처리. 근데 옛날 시방서가 둥글게, 아이, 공부하기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설계할 때 나는 삼각자로 그냥 훅 거락했어. 45도 삼각자로 팍. 원래 현실적으로 간 거야, 이제 시방서가. 현실 이래야지 공사 편하거든. 삼각 처리하기가 편하거든요. 바탕 처리할 때. 둥근 면 처리는 좀 힘들어. 오목 모서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볼록 모서리는 모든 거 다 똑같다. 어느 방수든 다 똑같다. 이거는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하면 되네. 이건 모두 또 완만한 면 처리하면 돼.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럼 요것만 취하면 되죠. 오목 모서리죠. 오목 모서리만 취하면 되나. 그러면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 뭐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든 다른 방수들은 전부 다 어디다? 이거요. 직각 처리하면 되고. 자, 유일하게 다층 방수법이 누가 다층 방수법이니까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거든. 그래서 얘는 삼각형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무조건 1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1번. 그래서 건조를 전제로 한 방수곡법이 적용되는 바탕 함수율이 몇 %? 건조 상태는 10% 이하입니다. 10%. 그리고 습윤 상태에서 해야 되는 습윤 상태 체크하세요. 습윤 상태가 시멘트 계열 방수입니다. 시멘트 계열. 그래서 습윤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멘트계 나오거든.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죠. 모르타르 방수. 자, 이런 것들은 바탕 상태 함수율이 몇 %? 30% 이하에서 합니다. 수변 상태에서 알아요. 이 수변 30%가 수변 상태.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아직은 안 냈습니다. 나오면 이 분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드레인 나오죠. 드레인이 뭡니까? 원래 영어로 배수잖아. 그러면 옥상에 물이 고인 물을 밑으로 배수해야 되겠죠? 이 드레인인데, 자, 이 드레인은 RC나 PC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마다 매립을 하는 것이 원칙. 매립이 노출하는 게 아니고 뭐다? 매립이에요. 매립입니다. 옥상에가 물 내려가는 데 있죠. 이렇게 금속 설치해놨죠. 거기 드레인이에요. 드레인은 매립이 기본 원칙이에요. 드레인은. 여러분들 치면 저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발코니 보면 물 내려가는 부분이죠. 발코니, 앞 발코니 뭐죠? 물론 그 부분이 드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원래 이거는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있는데. 드레인은. 그래서 이제 드레인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드레인은 몇 개 이상으로 한다? 2개 이상 설치한다. 아주 지문 짧잖아. 이런 거 탁탁 내는 거야. 드레인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딱 체크해 놓으세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 낼 때 한꺼번에 많이 공부하라고 좀 길게 씁니다. 딴 것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짧게 탁탁탁 써. 미리 이야기할게요. 교수들은 긴 거 싫어한다.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긴 거 싫어한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긴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나도 짜증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체크하십시오. 설계 도서나 공사 시방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몇 메다 간격으로 설치하는 걸 권장한다? 6m 간격 권장입니다. 의무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권장합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방수 보도록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 자, 이겁니다. 공용 부분의 대장은 아스팔트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많은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죠. 맞죠? 지금은 이 아스팔트 방수로 많이 안 가요. 이거는 아스팔트 방수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돈을 벌으면 빨리 하고, 맞죠? 인원 적게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인원 많이 쓰고 돈 적게 버는 걸 긴 시간을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있죠? 적은 인원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하겠죠?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들이 1개월에 받는 봉급을 한 1년 동안 벌겠다 이렇게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가 그래도 시험 나온 게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 아스팔트 방수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서 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유 부분은 뭐다? 시멘트 액체 방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욕실 있죠? 욕실이 시멘트 액체 방수고 모르타르 방수는 발코니 아니면 1층에 차양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데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발코니도 저걸로 해줘야 되는데 시멘트 액방으로 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모르타르 방수로 하는 게.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모르타르 방수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한식 정식 코스는 시멘트 액체 방수, 비빔밥 먹는다. 그게 바로 모르타르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공용 부분의 대장은 아스팔트 방수고 전유 부분의 대장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대장입니다. 대장은 자주 낸다, 자주 안 낸다? 자주 냅니다. 대장들은 이걸 보시고,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 그 재료를 보면 재료가 아스팔트 방수의 재료 보시면 먼저 아스팔트가 필요한데 아스팔트는 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블로운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아스팔트가 뭐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얘가 반액체 상태예요.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침입도는 큰데 연화점이 낮아요. 침입도는 큰데 연화점이 낮아요. 연화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고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라겠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 그래서 침입도가 커야지만 침입을 잘하는 거예요. 구조체.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액상이라니까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 가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아스팔트가 무엇이다? 블로운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방고체예요. 방고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둘이 비교했을 때 얘는 침입도가 얘가 적어. 딱딱하니까. 얘가 연화점이 어떻게? 높아요. 연화점은 얘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질 개량하자 이겁니다. 그럼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동식물성 유지 기름하고 강분말제하고 섞어서 만든 게 뭐다?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가공한 거야. 이걸 이렇게 가공했고 이게 가공을 한 것이 이게 좋은 제품으로. 자, 그러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요. 얘는 둘 다 이게 최고 우량품입니다. 이게 최고 우량품입니다. 그러면 얘는 침입도도 크면서 연화점도 높은 거예요. 연화점. 둘 다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고 좋게 만드는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오기 좀 힘들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나오기 좀 힘들다.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20회 동안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몰라, 한 40회까지 한 번 낼란지.
30 내면 그 밑에 이제 그래서 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침입도 나오죠. 이런 거 가지고 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침입도에 대해서 그 용해서 해놨죠. 모체에 아스팔트 침입에 들어간 비율로서 25도씨 100g 추를 5초 동안 놓을 때 0.1mm 들어간 침입도 1로 봐요. 그러면 침입도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뭐하다? 무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스팔트 양부, 아스팔트가 좋으냐 나쁘냐 품질의 양부 판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얘입니다. 침입도에. 그래서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이 침입도가 되는데 보통 침입도는 한랭지에서는 20에서 30을 써요. 보다 써놓으세요. 20에서 30을 쓰고 온난지가 10에서 20 정도를 써요. 사이. 우리나라는 15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침입도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난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추웠으면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 만주하고 연해주 쪽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한 40도 넘게 내려갔을 거냐? 맞죠? 맞죠? 40도, 영하 40도 넘게 내려갔어요. 그 어디에 갔을 거예요. 3, 40도. 그런 데가 한랭지죠. 러시아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하실 방수하고 옥상 방수 중에 누가 침입도를 큰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옥상입니까? 지하실입니까? 지하실은 온도 변화가 없죠. 근데 옥상은 겨울에 추워지잖아. 여름에 더워지고. 그래서 옥상은요, 침입도도 크고 연하점도 높아요. 그러면 여름철을 위해서는 연하점이 높아야 되죠. 겨울철을 위해서는 뭐다? 침입도가 커야 돼요. 침입도가 커야지 수축 평차 신축 잘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딱딱하면 딱 갈라질 거 아니에요. 딱딱한 것들은 연성이 떨어진다 했죠. 맞죠? 딱딱하면 연성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면 이 침입도 가지고 앞으로 장난을 안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점만 봐요. 보고요.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뭐가 있다? 접착재료가 있는 거죠. 접착재료 아스팔트 무엇이다? 프라이머입니다. 4번.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접착재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목적은 뭐 때문에 정했다? 부착이죠. 자, 바탕하고 아스팔트 재료 부착력을 좋게 해서 얘는 부착력 증가가 목적이죠. 얘는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 쓴 거예요. 얘는 부착력 증가예요. 접착재료니까. 근데 이제 제조는 볼론 아스팔트로 만듭니다. 볼론 아스팔트하고 휘발성 용제 신어 넣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아닌 볼론 아스팔트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제품이잖아요. 구조체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 재료하고 두 개의 재료가 성질이 틀리죠. 그러면 조금 처음에는 부착되어 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박리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하고 루핑이 뭐라 했어요? 방수지야. 얘들을 방수지라고 하는데 5번 펠트하고 뭐가 있다? 루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얇게 만든 게 펠트, 루핑은 여러 개 공정을 더 거친 거야. 두껍게 만든 거야. 그 가정은 몰라도 돼.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펠트하고 루핑, 모르면 이렇게 보라겠죠. 여성분들은 일반 레깅스냐, 기모 있는 레깅스냐 이렇게 기억하고, 남자분들은 군에 다녔으면 야상인데 안에 깔깔이 넣은 야상이야, 깔깔이 없는 야상이야 이렇게 보라겠죠. 그래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펠트하고 루핑 중에는 누가 두껍다? 루핑이 두꺼워요. 얘가 얇아요. 그래서 길이가 틀린 거야. 펠트는 42m로 나오고 길이가, 루핑은 21m. 두꺼우니까 많이 못 감으니까. 그래서 펠트 루핑은 그래서 알아둘 것이 첫 번째로, 얘는 제가 했죠. 무슨 제품으로 제작된다? 두루마리 제품이라 했잖아요. 자꾸 뒤에 끼 나오려고 하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장판지인데 둘둘 말아놔서 폭이 1m 밖에 안 돼.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에서, 그래서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라? 세워서 보관하자. 두루마리 제품은. 그래서 옛날 13회 때 이거 장난쳐서 냈지. 이걸로 말고 다른 데서.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기억하세요. 세워서 보관합니까? 눕혀서 보관한다? 그래서 농담삼이가 있죠. 눕혀서 오는 놈은 왕한테 올라간 상소문을 눕혀서 간다. 두루마리가. 두 마리를 바닥 세워서 갖다 주면 어떡해, 왕이? 두 마리 판때기 위에다 바닥 세워가 톡 떨어지겠지, 그러거든. 세워서 보관하고, 두 번째. 자, 그럼 얘가 폭이 얼마밖에 안 된다? 1m밖에 안 되는, 겹치야겠죠? 겹침은 몇 가지가 있다 해서 겹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직교형이 있고, 평행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거의 평행형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장판지 옛날에 깔 때 평행형으로 까는 거잖아. 장판지 이렇게 까는 거죠? 그게 평행형이야. 그런 형태로 까는 게. 옛날 장판지 깔아봤자? 장판지 이렇게 깔고 막 이렇게 직교로 깔고 이런 거 안 하죠? 이제 직교형으로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이게 방수상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유리한 건 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 얘예요. 현장에서 다 이걸 해요. 일반적인 것은 얘입니다. 이걸로 거의 평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낼 때 비늘형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낸 거예요. 물고기 비늘처럼 붙인다 이게. 자, 보시고 그때 이때 겹친 길이는 기본이 얼마라 했어요? 몇 미리? 100mm. 10cm 이러면 된다. 방수는 조건 안 주지만 기본이 몇다? 10cm, 100mm 겹칩니다. 상하 좌우 모두입니다. 기본. 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때, 방수지 겹친 길이는 10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자, 경사지붕에 할 때, 경사면에 할 때는 기본이 아래에서 어떻게? 위로 가라겠죠? 아래에서 위로 시공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위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위로. 공사는 아래에서. 자, 기본이거든. 지붕 방수는 아래에서 위가 기본이다. 아래에서 위. 그래야지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원래 그래서 기본이 이거라겠죠? 요걸 위에 그리면 경사지붕이 있으면 공사를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물이 흘러내려온다 했죠? 이렇게 해야지 물이 흘러서 내려오지. 반대로 되면 물이 스며들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약간 법에서도 감형을 좀 시켜주죠. 맞아요? 아예 무죄가 될 수는 없고 좀 감형시켜주죠. 어쩔 수 없이. 맞죠? 인정해주죠. 볼모를 잡아가지고 죽인다 하고 뭐 하라 해가면.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공사에 내려왔을 때 이래야, 이건 원칙은 아니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어떻게 했다? 아래로 이렇게 공사했어요. 아래로. 이럴 때는 이 겹침은 좀 더 많이 해주라 했죠. 이때는 10cm가 아니고 얼마다? 150mm. 50.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되는데? 100mm.
이때는 100mm로 하면 되는데 이때는 150mm, 50mm 더 추가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 이 방수지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그러면 이 아스팔트 펠트 루핑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거라겠죠. 보통 여러분들도 이거죠. 펠트를 먼저 깝니까? 루핑을 나중에 깎아요?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도 겉옷이 두껍습니까? 속옷이 두껍습니까? 이걸 기억하면 된다. 나는 겉옷을 두껍게 입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방수 바탕의 함수율은 몇 프로로 하락했어요? 10%로 하락했죠? 네, 바탕. 그리고 아까 저기 했습니다.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는 뭐다? 삼각형으로 하고 바탕 처리할 때, 그리고 볼록모서리는 각 없이 완만하게 처리하면 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바탕의 함수율이 10% 건조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들어가면서 자, 시방서 봅니다. 200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시방서. 그래서 제일 먼저 아스팔트 뭐다? 프라이머 도포를 합니다. 뭐부터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당 얼마 쓴다? 0.4kg. 프라이머 양은 0.4kg를 씁니다. 면적당. 이거는 한 번 바르기 때문에 면적당 0.4kg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의 건조 상태,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균일하게 도포해서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의 건조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 바탕에 아스팔트 제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잘 붙기 위해서 얘를 프라이머를 녹여놨다 했죠. 뭐하고 쓸까요?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휘발성, 용제 두 가지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끈적끈적하게 바탕에 부착을 시켜놓고 아스팔트 부착하면 잘 부착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스팔트는 용용, 열공법을 쓰잖아요. 열을 가해서 공사하죠. 그래서 도로 포장은 그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고, 그때도 열공법 쓰죠. 뜨끈뜨끈하죠.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가보셨죠? 그건 방수는 아니지만 뜨끈뜨끈 열공법을 써, 가열해 쓰거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십시오. 접착력 저하를 방지, 몇 도시야?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몇 도시?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거 봐두세요. 그리고 저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209페이지. 아스팔트 용융소는 가능한 뭐다? 시공장소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스팔트를 가열해가 이동 중에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맞죠? 예,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다?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해서 바로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핑 붙임을 한다. 루핑 붙임에서 이제 나왔던 게 적어 나왔습니다. 5번 가지고 냈고요. 5번. 루핑을 먼저 물흘림을 고려해서 아래쪽에서 뭐다? 위로 향해서 붙인다 했죠? 이건 낸 거예요. 이 가지고 좀 209페이지 5번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체크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경우 루핑 겹침 얼마다? 150mm 추가해 주라 이겁니다. 알아두고. 근데 1번 체크하세요. 자, 볼록 오목모서리 입은 특수부분인데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뭐를 한다? 폭삼의 스테이지 루핑을 균등하게 덧붙임 체크. 덧붙임이 먼저란 거예요. 루핑은 특수부분 덧붙임을 먼저 해주고 평면부 루핑 붙이라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옷을 먼저 입고 뭐 한다? 겉옷을 입는다. 보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평면부 일반화합니다. 항상 기본이에요. 칠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칠하라 했어요? 칠할 때도 우석 저런 데 먼저 칠하고 평면부를 나중에 칠합니다.
못 칠하는 사람은 평면부지 칠하고 구석칠에다가 나중에 다 저거 애 먹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항상 어디부터 한다? 어디부터 먼저 해주라? 특수 부분이죠. 모서리나 뭐 칠기 올림, 뭐 오목살 이런데 먼저 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특수 부분 옷부터 먼저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예. 그거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지문 냈었습니다.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헐려 붙임으로 한다 했죠. 요거 지문 냈어요. 왜 그러냐?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뒤끝, 에이, 또 안 나오잖아. 앞에 자르면 짧죠? 이런 거 탁탁 잘라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것은 겹침폭은 길이, 폭, 방향 다 얼마? 100mm 정도로 한다. 여기 딱 하나에 또. 몇 미리? 100mm 10cm가 기본 원칙이라 했죠? 이거 봐두시면 되겠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봅니다. 6번에. 칠기 올림부 루핑 평면부 별도로 붙이는 경우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칠기 올림부에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뭐다? 하여서 붙이는 경우. 별도 체크? 별도로 해서 붙이는 경우. 별도로 해서 붙이는 경우는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그 위에 150도의 겹침폭을 두고 붙여주면 돼. 별도로 붙일 때는.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붙이니까 추가해 주라는 거야. 몇 미리? 50mm죠? 기본은 몇 mm라 했어요? 100mm가 기본인데 예외는 항상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된다. 겹침이. 그걸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게 봐두시고. 자,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 저것 때문입니다. 종합 문제 있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앞전에 아스팔트 프라임을 냈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스팔트는 종합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굉장히 무슨 방수다? 다층 방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0페이지 보면 자, 용도별 나오죠. 이 시방서 중에서 제일 자축거만 받으라 했어요. 제일 자축거. 자, 보행용 전면 접착 A종이 있죠. 그 10층짜리 방수가 나오죠. 그러면 1층이 뭘 바른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2, 4, 6, 8, 10 전부 다 짝수층은 뭐다? 아스팔트입니다. 2, 4, 6, 8, 10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층과 4층 사이에 뭐다? 아스팔트, 펠트. 자, 그러면 여기서 층은 아파트의 층수를 나타내는 층이 아니다. 아스팔트 방수층의 층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겁니다. 본인이 이 아파트 층수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15층 사는데 그건 뭘 깔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항상 이야기해도요. 그때 잠깐 졸으셨는가 봐. 질문해러 오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 그래서 제발 이 층수는 아스팔트 재료의 방수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만 아스팔트 펠트고 5, 7, 9가 뭘 넣었다? 루핑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이 10층 방수. 보행용 전면 접착 A종은 아스팔트 뭐다? 10층 방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층 방수가 방수지를 몇 겹 깔았어요? 3하고 5, 7, 9가 들어갔죠. 맞죠? 4겹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걸 4겹 들어가. 이게 4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4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겹 조립 방수. 아니면 아스팔트 뭐다? 10층 방수. 아스팔트 10층 방수가 되는 거야. 전면 보행용 10층 방수 또는 4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몇 겹이 조립됐다? 4겹이 조립됐다 이게. 그래서 아까 아스팔트 방수만 뭘로 한다? 오목 모서리를 뭘로 한다? 삼각형으로 처리하는 직각으로 안 하고. 하도 여러 겹이라서 방수층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죠. 시멘트 재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 재료들하고 방수액을 이용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액방이라고 보통 현장에서 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액방이라고. 자,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재료가 첫째 이겁니다. 방수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시멘트 페이스트가 필요해요.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를 시멘트 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필요하죠. 방수 모르타르. 모르타르 비빌 때 있죠. 물로 희석한 방수액 넣고 같이 비비는 게, 그것이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하는 게 뭐다? 시멘트 액체.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는요, 방수층의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멘트 계열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신축줄로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욕실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신축줄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료 가지고 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이거네. 자, 옵니다. 자, 구조체가 있어요. 모체가 있습니다. 모체도 시멘트죠. 얘가 균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균열 간다. 그럼 방수층도 어떻게? 시멘트 제품이죠. 균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돼요. 조성에 주의하고, 그럼 바탕이 너무 곰보나 이럴 경우는 바탕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바탕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어몽모서리가 나오면 뭘로 해야 돼? 직각으로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직각이죠. 아스팔트만 삼각이라니까. 안 되면 이렇게 왜요? 아는 삼각 팬티 주고 나머지는 뭐다? 직각 트렁크 팬티 입는데 아는 다들 저거 주죠. 삼각형 팬티 주죠, 살 때. 맞죠? 처음에는 기저귀 차다가 조성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바탕 처리를 하는데, 이때 바탕의 함수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30%의 수변 상태야 돼요. 30%여야 됩니다. 건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얼마? 30%, 함수율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건조하면 물축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에 물로 적셔줘야 돼요. 바탕이 만약에 건조했을 때는, 바탕이 건조하면 물축임을 해줘야 돼요. 건조하면 물축임을 해줘야 돼요. 그냥 공사하면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함수율이 몇 프로? 30%일 때 방수 공사를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를 먼저 한다?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야. 그럼 방수액이 이 시멘트 제품 구석구석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공사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하면 응결경화 촉진제를 써야 됩니까? 지연제를 써야 돼요. 촉진제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촉진제.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자, 왜 그날 공사 다 해야 되거든. 아니, 한 공정을 하루에 하고 가야지. 한 공정 하루에 하고 가야 되니까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제 경화 촉진제 이런 거는 응결 경화 촉진제를 넣는 게 촉진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을 침투시킨다? 방수액을 또 침투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균열이 갔을 거 아닙니까? 시멘트 베이스가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배웠던 이제 방수 모르타르죠. 그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방수 모르타르 바릅니다. 이 모르타르 바르면 이게 일공정이에요. 그냥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공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구주제도 철근 공유 다 시멘트 제품. 이 바탕은 거칠게 해야 돼요. 평활하게 해야 돼. 같은 재료일 때는 거칠어야 된다, 그죠? 이거 바탕 거칠게 해야 돼. 부착력 중에서. 그럼 이 방수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도 거칠게 해야 된다, 평활해야 된다? 이것도 거칠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정이 한 번 더 이어진다? 이공정이 있어요. 이공정은 이 공정을 어떻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이에요. 그럼 같은 재료가 계속 공사가, 시멘트 제품을 계속 공사해야 돼요. 그렇게 바탕을 어떻게 거치야지 부착이 좋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요거 언급을 한 거예요. 아니, 요거 거칠게 하네, 아니야. 요 써드린 거는 다 공부하셔야 돼. 써드린 거. 그러면 이것이 방수공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기억하세요. 방수층 신축성은 있다 없다? 없죠. 신축성이 없습니다. 뒤에 것이 짬뽕이 달랐잖아.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 면적이 커버리면,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 줄눈 둬야 돼요. 신축 줄눈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스팔트나 이런 것도 있죠. 아스팔트나 시트 방수는 신축성이 좋죠. 신축성이 있어 다른 거는. 근데 얘는 제발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재료로 하면 보호 누름이 보통 아스팔트나 있죠. 시트 같은 거 보호 누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같은 시멘트 제품이니까 덜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호 누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면 돼. 보호 누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211페이지 그 밑에 거기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시방서 보시면 211페이지 시방서를 보시면 거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좀 길어서 잘 안 될 것 같고요. 딱 보고요.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내거 아래다가 아이씨 하지 말자 이래요. 넘기지. 자, 그래서 3번 보십시오.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후 사용 가능한 20대 40보다 5분 정도 적당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모르타르에 비해서 적이 떨어져요. 부착성이 떨어져요.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45분입니다. 그리고 방수층 발음에 대해서 거기 해놨죠. 요거는 3번 체크하고, 바탕이 건조할 경우는 시멘트 액체 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는 걸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적시 미리 물책여 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6번, 7번 다 몇 미리? 100mm? 몇 미리? 100mm. 겹치면 100mm입니다. 그리고 8번에 각 공정 이어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 미장 공사할 때 있죠. 솔체인 빗자루로 해서 표면 어떻게? 거칠게 해줘요. 같은 재료가 가면. 같은 재료일 때는 거칠게 가고 다른 재료 되면 어떻게? 평활하게 갑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자,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지방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수층의 수명은 누가 길다? 아스팔트가 좀 깁니다. 근데 시멘트 액방 왜 비교적 의심이 가는가 하면 이거 공사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거 모체 조성을 잘 해준 거는 오래 가요. 그래서 아파트는 오래 가는 거예요. 시멘트 액방을 했는데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로 나왔을 때요, 가보니까 책에, 주택가이사 시설개론 책에 시멘트 액박이 수명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 3년 전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책을 쓰신 분 집이 3년 내 파괴됐는가 봐.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명시를 하지? 몇 년이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왠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봐요. 오래 사시도 물 안 새죠? 우리 아파트 20년이 지났는데 새야 되잖아. 시멘트 액박. 물 중에 이겁니다. 모체 조성을 잘 해주면 방수 오래 가요. 그래서 농담했죠. 빌라는 빌라에 사준다, 빌라라 했죠. 그럼 빌라는 메이커 회사들에 의해서 잘 안 짓잖아. 맞죠? 집장사들이 잘 짓잖아. 그럼 집장사들은 이윤을 많이 낸 게 먹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잘 새는 거예요. 빌라가 누수가 잘 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집은 입주하자마자 새는 데도 있죠. 어떤 분이 있는데 입주했는데 바로 새가 열받아 죽는다 하대. 그래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빌라는 빌라에서 사준다, 빌라라고. 어떤 때 사락해서 정비사업 할 때 되면 사세요. 또는. 그래서 비과세. 그리고 온도의 영향이 누가 직감적이에요? 시멘트 액방이 직감적입니다. 그리고 방수층이 신축성은 누가 좋다? 아스팔트가 크고 시멘트 액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누가 잘 생긴다? 시멘트 액방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시공의 용이도는 누가 쉽습니까? 얘가 쉽죠? 용이하고 아스팔트 방수는 방수층만 몇 층이라 했어요? 8층, 10층이야. 바탕 처리하고 위에 보호 누름 공사 다 해야 돼. 얘는 보호 누름 같은 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아스팔트가 깁니다. 그리고 공사비 누가 당연히 비싸다? 아스팔트가 비쌉니다. 그리고 보호 누름은 얘는 아스팔트는 꼭 필요한데 시멘트 액방은 보호를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량은 아스팔트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방수는 위에 누름 콘크리트만 6cm를 합니다. 누름층만 따지도 6cm예요. 자, 그리고 모체 상태가 아스팔트는 나빠도 가능해요. 바탕 처리하고 하니까. 그런데 얘는 모체 얘가 나빠버리면 어떻게? 그냥 새버립니다. 얘가 균열 가면 얘도 새요. 자, 그리고 결함부 발견이 누가 용이하다? 시멘트 액방은 정직해요. 균열 간대로 새요. 자, 그리고 아스팔트는 다층이니까 결함부 발견이 어렵습니다. 보수궁의 강범위한 게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어디가 새는지 몰라서요. 다 뜯어야 돼요. 아스팔트 방수에서 진짜 잘 가려내는 분은 없어요. 어디로 누수가 되는지. 방수 누수 발견할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시멘트 액방입니다.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거 설명을 최근에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쉽게 내면 이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냈거든. 어떤 방수하고 어떤 방수를 비교하는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종합 문제나 아니면 그 어느 하나를 묻는 문제는 냈어도 비교하는 형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20회 시험 치는 동안에. 그러면 21회잖아요. 새로운 장을 열기 때문에 낼 수도 있다. 아주 알아서 읽으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하세요. 이런 거 쉬운 거네요. 그리고 바탕 처리는 아까 했죠. 아스팔트는 건조라 했죠. 함수율 몇 프로 했겠어요? 쓰세요. 그다가 10%. 그리고 시멘트 액방은 함수율 몇 퍼센트? 30%. 수변 상태라 했겠죠. 30. 자,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도막방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은 미리 여기서부터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좀 진도 좀 빨리 나가게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